자, 2006학년도 부평 가형 20번 문제고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배려를 해줬냐면 이 밑에 갑자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대충 지금 이 fx가 정확하게 변곡점이 여기 위에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대칭이 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애들이 풀었거든 이 문제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제 문제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애들이 이제 우연찮게 맞았지만 뭐 이렇게 그대로는 안 나올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족권, 나족권 둘 다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가족권과 나족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가족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F0이랑 F6이랑 둘 다 얼마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F0도 F6도 0이니까 우리가 이걸 수직선에 표현을 하게 되면 0이 있고 6이 있는데 자, 다행히도 우리가 뭘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fx의 샘플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렇지 않니? fx의 샘플은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자면 요 친구 있지, 요 친구 요렇게 와가지고 해서 요 친구 라인 따라서 가면 돼. 이제 싹싹싹 가 있지. 0이랑 6은 지나고 있고 지금 저거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이 그런 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fx라는 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 1이니까 x에다가 x-6에다가 x-a. 그래서 a는 양수.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어. 이러한 fx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f에 x-k에다가 앞에 또 뭐도 붙었어? 마이너스도 붙었어.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랑 많이 했었지. 대칭에 대해서.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왔냐면 기본적으로 fx에서 출발해서 fx에서 출발해서 f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 이거는 무슨 축 대칭한 거야? x축 대칭이죠. 잘 생각해봐. y는 fx에서 여기 붙었다는 건 이거 대신에 이거 붙었다는 얘기지.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었다는 건 x축 대칭 시킨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는 x축 대칭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k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x축으로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a 플러스 k 하나랑 그쵸? 그 다음에 그냥 뭐랑 k 하나랑 또 6 플러스 k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뒤집힌 건 어차피 근에는 영향 안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k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돼 있어? 무슨 식이라고 돼 있어? 선생님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 여기?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지. 근데 왜 a 더하기 k예요? 0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0은 k가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어디 사이에 있는 a는 a 더하기 k가 되고 6은 6 더하기 k가 되고 순서를 그냥 그대로 안 쓴 것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도 좀 너무 복잡해. 근데 아직 끝나는 게 아니야. 자, 하나 더 있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얼마부터? 알파부터 감마까지. 알파부터 감마까지야.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라고 하는 건 뭐야? 근에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한 거예요? 응? 어디를 얘기한 거야? 알파, 베타, 감마는 뭘 얘기한 거예요? fx랑 그 다음에 뭐 요런 점들을 얘기한 거지?
그쵸? k 값에 관계없이. 지금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건 특수한 한 형태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동을 하던 왼쪽으로 이동을 하던 이게 다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지금 이거의 뜻을 보니까 자 요식 한번 볼래? 자 요식 한번 봤더니 자 이거는 무슨 뜻이 어떤 식이냐면 이거 잘 봐야 되는데 fx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 k라고 했지. 그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 f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 어때? 맞지?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니야?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dx 이거 어디서 봤었지? 어디서 봤었지? 적분에서 맨날 하던 거잖아. 이게 fx고 이게 gx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감마라고 하면 f에서 g를 뺐다는 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두 곡선이 이루는 뭐? 넓이 할 때 썼던 거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넓이는 아니지. 무슨 값이 없으니까. 절대값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고 이게 f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게 g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가 나오고 적분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이 부분은 아래 거에서 위 거 빼니까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뭔가 클리어해지죠. 자 뭐가 클리어해집니까? fx에서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를 뺀 거에 적분값이 항상 얼마가 나와? 여기? 0이 나와. 그러면 얘와 얘의 곡선이 이루는 넓이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그리면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그려진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겠고 여기는 마이너스겠지. 근데 이거 두 개가 뭐하다? 같다. 왜냐면 그래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이거 넓이 아니다.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가 이루는 그 두 개의 넓이가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여기 봐도 딱 같게 생겼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 그림을 막 연구해서 풀었었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충 해서 풀었는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럼 정확하게 뭘 분석을 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잘 봐봐. k 값에 상관없다고 했지.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이 k 값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혹은 k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fx가 어떤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하거든. 힘내. 자, 화이팅. 자,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뭐냐? 자, 그건 뭐냐면은 자, 그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얘랑 비교를 할 거야. 지금 이거는 특수한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한 거고 원래는 fx랑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랑 어떻게 하든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너 같으면 k에다가 얼마를 넣어보고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니? 4요. 4? 아니야. 이 그림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fx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0이요. 0이지. 0이야. 왜 이렇게 0이라면 뭐가 유리해져? 얘랑은 그냥 무슨 축 대칭밖에 안 돼? x축 대칭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럼 x축 대칭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잘 봐봐. a가 지금 있는데 자 지금 a가 뭐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지금 a의 범위는 딱히 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애들은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문제도 안 읽은 거야. 알파 베타 감마는 교점의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 a는 그냥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너 생각해 봐봐. 아주 쉬운 예를 내가 한번 들어줄게. 자 fx가 만약에 3차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클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뒤집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길 거야. 맞지? 아닌가? 맞죠? 네. 예.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있잖아.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안 같겠지. 자 무슨 이슈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이슈야? 넓이가 같아야 된다.
지금 집중 안 되지. 아니, 왜냐면 평소에 너라면 이거를 무조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극대랑 극소가 같다. 극대랑 극소가 같다? 극대랑 극소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같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fx 그래프의 극대랑 극소가 같으면 되잖아.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절대값이 같으면 되잖아. 아, 그렇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조금 더 배운 사람으로서. 대칭점이 x축 위에 있다. 축 위에 있다. 그 다른 말로 변곡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하겠지. 예를 들면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크면 그러면 뒤집었을 때 이게 작고 이게 크겠고, 이렇게 x축이 지나고 있으면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클 테니까 절대로 그 두 개 더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려면 뒤집었을 때 k값에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k 0이어도 괜찮잖아. 그러면 얘는 뒤집었을 때 0 되려면 무조건 fx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뭐? 변곡점이 x축 위에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0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6이 있어. 근데 0, 6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0, 6이 있고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랑 6이 있고 a가 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지금 a 값이 우리가 이 나의 가에 관련된 상황과 나에 관련된 상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k를 얼마 넣어봤을 때, k에다 0 넣어봤을 때 a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a 값은 반드시 이 그래프의 변곡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도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경우는 몇 가지를 구할 수가 있어? 세 가지. 세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0이랑 6 사이에 a가 껴있다면 a는 얼마? 3이겠지. 그 다음에 0이랑 6이 이 오른쪽에 있고 이쪽에 a가 있어. 마이너스 6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0이랑 6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a가 있어. 이거 얼마겠어? 10이겠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지금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0이랑 뭐였지? 마이너스 6이랑 3이랑 10이랑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테마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네. 그치? 뭘 해결을 했어? 아,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났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리려면 샘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도 뒤집어서 연결하면,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게 우리한테 어려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준 거냐면 그 중에 하나로 그림과 가치라고 하는 테마를 준 거야. 이해가 되니? 그림과 가치라는 건 왜 힌트예요? 왜 힌트냐면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무수히 많거든. 무수히 많은데 요 정도만 파악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얼마인 걸 알아? 3인 걸 알지? 그래서 애들이 찍어서 여기는 5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막 했었다고. 여기까지만 그냥 해서.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이해가 돼?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걸 골랐다는 거야? 얘를 골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fx라고 그려놓은 거라고. fx가 무조건 얘라는 게 아니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의 f의 x-k는 뒤집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원래 뒤집었으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도 k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까지 알 수 있어? 요만큼이 뭐라는 거? k라는 것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 x축이 지나갈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완벽한 대칭형의 그림인데 평행 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여기가 얼마야? 4요. 4지. 그죠? 그러면 너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지금 4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떤 대칭의 중심점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럼 이 대칭의 중심점을 우리가 이 대칭의 중심점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볼게. 자, 이제 요거는 다 됐으니까 좀 지울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나 조건은 다 써먹었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고. 자, 우리 대칭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오게 된 대칭은 2차 함수의 대칭이에요. 자, 2차 함수의 대칭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지. 이게 대칭축이라고 하잖아. 축의방정식. 그 다음에 이것도 축의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축의방정식에 있는 애와 축의방정식에 있는 애, 즉 점대칭과 그러니까 선대칭과 선대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무슨 대칭을 만들어? 선대칭을 만들지. 그럼 얘는 여기가 대칭축이 A라고 하고 여기가 대칭축을 B라고 하면 여기 새로운 대칭축은 뭐라고 부를까? 2분의 1. 그렇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도 대칭 많이 봤었지? 정규분포에서도 대칭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얘는 뭐만 다른 거야 지금 현재? 평균. 뭐는 똑같아? 평균. 그렇지. 잘 배웠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2분의 1. 2분의 M1 더하기 M2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해하지?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대칭 테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자, 점대칭 테마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점대칭인 거 알고 있지?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3차 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변곡점에 대해서, 그치? 뭐 가형이건 나형이건 뭐 상관없이 알아야 된다고 했어. 자,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인데 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잖아. 그러면 요거를 쭉 이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은 얘랑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똑같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랑 얘랑 점대칭이라고 하는 건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원래 점대칭 테마는 옛날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180도 회전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겠어? 같겠지. 그것까지도 원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2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 상황을 한 번만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지.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렇게 해서 그려서 요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뭐 약간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지금 누구랑 어떻게 대칭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는 지금 0이고 얘는 지금 3이고 얘는 지금 6일 텐데 자 6일 텐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 4요. 4에 대해서. 왜? 지금 여기가 문제에서 4라고 줬으니까 그림과 같이 해서 4.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요거 보여 요거? 요거 보이지? 그 다음에 얘 보여 얘? 이거 두 개가 모양이 어떨까? 똑같겠지. 그치? 그럼 똑같은데 지금 이 가운데 누가 지나고 있으니까? 4가 지나고 있으니까 3, 4 그럼 여기 얼마겠어? 5겠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6, 4 여기가 얼마겠어? 2요. 2겠지. 이해돼? 그래서 2, 5,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야겠지.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랑 누구랑? 얘랑 대칭인 거 보여? 보이지? 여기 얼마겠어 당연히? 8이겠지. 이해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뭡니까? 색칠이 여기가 되겠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돼 있잖아.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해야 돼?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해야 돼? 다 나왔잖아.
0부터 k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요만큼이 k라고 하는 거 왠지 설명해줬지? 그러면 k는 지금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문제 계산 한번 해보자.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그 f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x에다가 끝은 약간 허무하지? x-3, x-6을 한 다음에 dx를 하게 되면 계산하면 16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였어. 원래 가나 다까지만 주면 이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다 파악했으면 이 그림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x축과 두 교점 하나 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위치가 이쪽이든 가운데든 왼쪽이든 반드시 변곡점이 축을 지나야 된다는 거 배웠고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건 요 경우이기 때문에 0, 3, 6인 경우를 일단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다룬 테마는 무슨 테마야? 점대칭 내지는 선대칭은 가운데 센터에 생긴다는 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 배웠고 그래서 이게 지금 4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문제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0, 3, 6에 대해서 지금 요거와 여기 잘 봐 마지막에 요거와 요 모양이 서로 대칭이었으며 이거와 이 모양이 서로 대칭이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x축과의 교점 다 알아내서 결국에는 이만큼 평행이동 됐었다 뒤집힌 다음에 그걸 알아내서 마지막에 답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6이다. 괜찮죠?